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자 끝장 김쌤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요. 이 공기가 참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낮에는 정말 덥고 이 더위가 이 머리 위에서 이 상투를 튼 것처럼 딱 붙어서 너무 덥고요. 또 저녁이 되면 새털구름이 하늘에 보여서 참 부드럽고 좋습니다. 네, 이런 기분으로 우리 오늘 한자 1급을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이 한자 1급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저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재밌게 시작을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로 알아볼 한자가 모이다의 뜻을 가진 모일 주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물을 가리키는 삼수변이 있죠? 네, 물이에요. 어디로 모여요? 네, 물 있는 곳으로 모입니다. 이 우측의 요자를 우리는 못못을 아래다 라고 하는 아렐주라고 해요. 아렐주 또는 엽주다, 엽주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 살펴보면요. 세 사람이 큰 대자, 이 사람인자가 있고 요것이 우리 교재에 보면 하늘 천자처럼 보이지만 얘가 일찍 죽다, 요절하다 이 뜻을 가진 일찍 죽을 요자예요. 또 이제 어릴 요자라고도 하죠. 이 모이다의 뜻이 우리 기억하기 좋게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을까요? 여기 보면 아랜다고 했죠. 그런데 세 사람이 일찍 죽었어. 왜요? 물 있죠? 물가에 모여서 네, 재밌게 갑니다. 예, 물가에 세 사람이 모여서 놀다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늘에 가서 아래야 되겠죠? 아렐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제가 좀 얘가 좀 안 좋게 예를 들었지만 기억하기에 참 좋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물가에 모여서 몇 사람? 하나, 둘, 셋. 세 사람이 놀다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신에게 아래입니다. 이 아렐주자는 원래 신에게 뭔가를 바치면서 여쭙다, 아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렐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주자와 관련해서 뛸 용자를 써서 주용 하게 되면 모여서 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우리는 주용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물가에 모인다고 하니까 항구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와 연결해서 여기에도 또 모일 주자네요. 여기는 수레거, 수레차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또 감 잡으셨죠?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차를 타고 세 사람이 몰려가다가 일찍 죽을요. 사고가 나서 일찍 죽었습니다. 해서 모일 주자. 차를 타고 모이다. 여기 이제 몰려들다 라고 하는 뜻도 같은 뜻이겠죠? 몰려들다. 해서 차를 타고 세 사람이 몰려가다가 모이다가 일찍 죽을려. 일찍 죽었다. 해서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네, 신에게 아래겠지요? 아렐주자. 네, 이렇게 가져가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죽음하고요. 제가 연결을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자와 관련해서 우리 너무나 많이 쓰는 폭주가 있겠네요. 어느 한 곳으로 막 몰려드는 거, 모이는 거, 이것을 우리는 폭주라고도 하죠. 네, 주와 관련해서 폭주를 알아봤습니다. 네,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물가로 세 사람이 모여들어서 놀다가 일찍 죽었다. 여기는 차를 타고 몰려들다가 세 사람이 일찍 죽었다. 이제 다음으로 또 우리가 알아볼 한자는 못못을 짓다. 또 이 만들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만들다. 그래서 만들주, 지을주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사람 인변에 예꼬에 칠복이죠. 우리 이것만 갖고 우리가 연고고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연고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 까닭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뭐 원인 이런데요.
여기 이제 이꽃자 옆에 이 칠복이 있죠. 치다 라고 하는 뜻이죠. 칠복. 여기서 치다라고 하는 거는 전쟁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치다, 전쟁. 여기 이꽃자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전쟁 이야기. 그 전쟁의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까닭이 뭐냐, 이렇게 입으로 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만듭니다. 지을 줄, 만들 줄. 여기서 이게 옛꽃자잖아요. 오래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좋게. 예전에는 한 세대가 30년이었어요. 근데 여기 열십자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00년이 됩니다. 해서 300년 동안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그래서 옛고, 오래됐다. 예고 또는 옛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사람 인변이 붙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오래된 전쟁 이야기, 치고받았던 전쟁 이야기의 원인을 만든다, 짓는다 해서 지을 줄, 만들 줄.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지요.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이 오래된 전쟁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또 전쟁 이야기를 사람들이 입으로 만들어서 출판도 하고 세계적으로 알리기도 하지요. 네,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지을 줄을 기억하세요. 이 주자와 관련해서 간주라고 있지요. 뭐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 그래, 그렇다고 간주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네, 간주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알아볼 한자는 술통 준자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술통을 이야기하고 또 술을 담는 그릇을 의미하는 술통 준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무 목자의 이 왼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누구를 높이다, 존경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높을 존, 또 이제 술통을 이야기하는 술통준. 방금 말씀드렸죠. 누구를 공경하다, 존경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뜻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높이다, 높을 존에 관련해서는요. 여기 보면 8팔이 있고 얘가 술하고 관련돼 있죠. 예, 다규라고 하죠. 근데 이때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술하고도 관련이 있죠. 여기에 마디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술을 따를 때는 두 손으로 이렇게 존경하면서 상대방을 높이면서 술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만든 한자가 바로 얘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마디천자를 빼면요, 요 위에 있는 자를 우리는 두목을 가리키는 두목추, 우두머리추라고 해요. 두목추 또는 우두머리추. 어떻게 두목이라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재밌게 이야기합니다. 8팔이 있죠? 그래서 8말의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두목이다 해서 두목추, 우두머리추. 이렇게 가져가시면 기억에 쏙쏙 남을 거고요. 여기에서 마디천, 손을 의미합니다. 우리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 손으로 받들어 모시지요? 그래서 손수자, 마디천자가 결합이 되면 여기서 이제 말이 더듬어요. 높을 존, 공경할 존자가 되겠습니다. 네, 8말의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두목이다 해서 두목추, 우두머리추. 손이 들어갑니다. 두 손으로 두목을 받들어 모셔야 되겠죠? 그래서 높을 존, 공경할 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무 목자가 결합하니까 지금이야 뭐 술통이 아주 멋있는 게 나오지만 옛날 옛적에는 이 깊은 술을,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통에다 술을 담갔지요. 그래서 술통준 또는 술그릇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서 이 준자와 관련해서 준주 하게 되면 술주자를 써서요. 술통 속에, 술통 안에 있는 술을 의미할 때 우리는 준주라고 합니다. 네, 높을 존자와 관련해서 알아볼게요. 방금 배운 술통준, 드릴전,
높을 쫀, 조칠 준, 적나라 정, 꾀유, 오히려 유. 여러 가지로 소리가 나죠. 준, 전, 존, 유, 정. 네, 챙겨가시고요. 이제 그 술이 나왔으니까 여기에도 술하고 관련된 다교자가 있죠. 이 다교자가 다른 자와 합쳐지면 이제 술하고 관련된 이 술주의 의미를 가지게 되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해서 진한 술주가 되는데요. 술은 어떻게 해요? 손으로 정성껏 빚겠지요. 그래서 진한 술주. 여기서 진한 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물질, 뭐 이렇게 물을 타거나 그러지 않은 그 진한 원액의 술을 이야기합니다. 해서 이 주와 관련해서 청주가 있겠네요. 이 진한 술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국 술주라고 하더라고요. 전국 술주, 전국 술주, 진한 술주. 이렇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이 길이를 의미하는 길이 지자가 되겠는데요. 여기 길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의 그 단위, 길이나 이런 우리 몇 센치, 몇 자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길이를 재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 지자가 되고요. 이거를 우리는 자척이라고 하죠. 자척자와 얘를 우리는 다만지라고 합니다. 다만지. 다만이라 해서 뭐 오직, 뭐 유일하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자척자를 보면요. 이렇게 주검시예요. 주검시에 이 점주자의 결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이것을 이제 자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뭐 한치, 두치, 세치 막 이러잖아요. 치, 이게 한치가 보통 3cm를 의미합니다. 한치가 약 3cm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한 자척, 이 한 자는 이 한치의 10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자 있죠. 30cm 자.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한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자척은 30cm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센치나 이런 거 길이 잴 때 옛날에는 줄자가 없었죠? 그럴 때는 어떻게 쟀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몸에 기구를 이용했대요. 사람의 몸에 기구라고 하니까 조금 웃기기는 한데요. 우리 여러분 센치 잴 때 아무것도 없으면 이 손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 뼘, 두 뼘, 세 뼘 이렇게 하든가 또 아니면 이 팔을 길게 벌려서 뭐 하나, 둘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것도 없으면 여러분 발로 우리 센치 재잖아요. 발로 하나, 둘 이렇게 해갖고 발을 착착착 재거나 아니면 발을 보폭을 크게 이렇게 벌려서 나름대로의 그 길이를 재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자척은 사람의 발의 길이를 의미하는 그런 한자예요. 그래서 자척. 여기서 이 다만지라고 하는 거는 입구자에 8팔이 있죠. 그런데요, 이 다만지를 각골 문자를 보면 그 사람이 새를 잡는 그런 모양을 그려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봐도 뭐 새하고 관련된 게 전혀 눈을 씻고 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해서 요자는요, 입구자에 8팔이 있어서 입은 우리가 말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막 하게 되면 숨이 차요. 그래서 말을 다 하고 나서 후 하고 이렇게 숨을 내쉬었을 때 숨이 이렇게 번지지요. 네, 이 뜻을 표현했습니다. 해서 다만지, 오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척자와 다만지가 결합이 돼서 길이 지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 지자와 관련해서 우리 지척이라고 하죠. 앞에 지척을 두고도 몰라봤다. 너 이렇게 지척 거리에서 지각을 해.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거리를 우리는 지척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요. 비준준. 이 비준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승인준, 승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게 또 이제 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알아볼게요. 우리 요자를 얼음빙이라고 그러죠? 얼음빙. 이것을 우리는 세추라고 합니다. 여기서 요자는요, 이런 자가 있어요. 물수에 세추에 이렇게.
여기서 물수를 뺀 요자 있죠? 요자는 이 송골매에 우리 새를 이야기하거든요. 송골매. 이 송골매라고 하는 새가 나무에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린 건데요. 여기 이제 물수자가 결합이 돼서 이 송골매라고 하는 새뿐만이 아니라 다른 새들이 무리를 쫙 날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정밀하고 정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뭐뭐에 준한다. 또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정확하고 정밀해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기준준. 법도 의미해서 뭐 법도준 또는 준할 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여기 있네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새들이 뭐 이런 왜 물고기를 잡는 새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영상으로 보시면 얼마나 이 새의 눈이 정확하고 매섭습니까? 해서 여기에 이 얼음빙자, 얼음처럼 냉철하게 새들이 물고기를 잡아요. 해서 이 자에, 이 비준준, 이 자에 이 자가 본자거든요. 그래서 이 새가 물 위를 아주 정밀하게 정확하게 날아간다 라고 하는 뜻에서 뭐뭐의 기준이 된다, 뭐뭐에 준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 자의 본자가 요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도 이 비준준, 승인준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조심할 거는요, 이렇게 두 개예요. 얼음 빙자가 되겠습니다. 요 세 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수자가 들어있는 요자가 아닙니다. 요자는요, 여기 물수자가 들어가서 물이름 회라고 그래요. 또는 강이름 회라고 하거든요. 요거 많이 착각하시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준자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비준 하게 되면 그 국가 간의 어떤 문서나 이런 걸 체결할 때가 있죠. 이럴 때 그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승인하는 것을 우리는 비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비준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일반인들은 쓰지 않지만요, 이 1급 시험에 참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비준을 알아봤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뭇을 이렇게 결정하고 그럴 때 너무 인간적으로 판단하거나 바라보면 많이 실패를 하거든요. 그런데 새가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새의 눈은 정말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참고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추자가 들어간 한자를 알아보면요, 지금까지 알아본 한자 중에서 너무나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이 음이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비준준, 암초초, 수척할초, 뗄나무초, 파초초, 등뼈추, 탈초, 꿩치, 외짝척, 멜류, 오직류, 생각할류, 쌍쌍, 누구수, 비록수, 어릴치, 밀추, 이제 퇴로도 소리가 나죠. 몰집, 나갈진, 법도준, 준할준. 와우, 정말 대단하게 여러 가지 소리로 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소리가 나는 거는 여러분이 좀 유심히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옥돌 진자가 되겠네요. 얘를 살펴보면요, 얘는 이제 구슬옥자고 요 우측에 있는 것을 우리는 나갈진이라고 합니다. 나갈진. 앞으로 나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새추가 있고 시험시험 갈착이 있어요. 해서 새가 앞으로 날아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새는 앞으로만 날아가지 사실은 뒤로 뒤로 물러날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후퇴 없이 앞으로 쭉 나간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한자가 바로 나갈 진자예요. 해서 새는 앞으로만 나간다. 이게 시험시험 갈착이 걸어갔다, 걷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해서 새는 앞으로만 나간다, 나갈진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구슬옥자가 결합이 돼서 옥돌진 또는 구슬옥진이라고도 해요.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을 보실 때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대부분 이 구슬옥자가 들어가면 옥돌이나 구슬이라고 하는 글을 쓰면 맞을 확률이 99%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로 가져가시고요. 여기서 요 시험 갈착은 맨 나중에 쓰겠지요. 네, 잘 아실 겁니다. 이 진자와 관련해서 진석이 있겠네요. 이 옥돌처럼 아름다운 돌이다 해서 옥돌진, 진석을 알아봤고요. 여기 이제 물러나갈 진이 있으니까 반대로 나온 김에 물러날 태도 알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 그칠 간자가 있습니다. 그칠 간자에 시험 갈착이 붙어서 우리는 이것을 물러날 태라고 해요. 해서 진태하게 되면 앞으로 나가고 뒤로 물러나는 거. 물러날 태를 알아봤는데요. 이것은 그칠간이죠. 여기 그칠간자는 요자 있죠. 요자는 내가 이 고개를 이렇게 딱 돌렸는데 이 고개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여기 딱 그쳐서 내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여기 그쳐버렸어요. 그래서 그칠 간자인데 여기에 시험 갈착이 있어요. 가다라는 의미가 있죠. 나는 그쳐 있는데 다른 사람은 걸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내가 뒤로 이렇게 물러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해서 물러날 태, 진태를 추가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물가를 나타내는 물가지가 되겠네요. 얘는 그칠지가 되겠죠. 그칠지. 물을 나타내는 삼수변이 결합이 돼서 그냥 물가지가 되겠죠. 그칠지가 왔네요. 네, 이런 저는 아주 기억하기가 그냥 식은죽 먹기지요. 물가지를 알아봤고요. 네, 오늘의 마지막 한자가 되겠습니다. 술의 뒤턱 나무 진. 보기만 해도 막 숨이 차네요. 아까 배운 거 다만지처럼 말을 하고 한숨을 이렇게 숨을 내쉬어야 될 것 같아요. 술의 뒤턱 나무 진. 제가 이거를 막 찾아봤어요. 저도 사실 이 뜻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 말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수레차, 수레거가 있죠. 우리 수레가 보면 앞에도 바퀴가 있고 뒤에도 바퀴가 있어요. 물론 하나만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 수레 제가 그림을 잘 그릴지 모르겠네요. 여기 이제 이렇게 수레가 있어요. 수레 바퀴가 있고 요 반대편에도 이렇게 이제 바퀴가 있겠지요. 이렇게 숨어 있겠지만 이 바퀴와 이 뒷바퀴를 서로 연결해주는 어떤 긴 막대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의미하는 거래요. 수레 뒤턱 나무 진이니. 복잡하지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수레차가 들어갔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사람 인변에 하나, 둘, 셋 터럭삼이 붙으면 우리는 이것이 거물진이라고 해요. 거물진, 숱이 많고 검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래서 거물진 참고로 가져가시고요. 어쨌든 이 수레 뒤턱 나무진은 이 뒷바퀴, 수레의 뒷바퀴를 연결해주는 긴 작대기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 받쳐주는 게 없으면 이 마차가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가다가 바퀴가 뻥 이렇게 내려앉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해서 이 진자와 관련해서는요, 진념이 있겠습니다. 해서 진념하게 되면 임금님이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해서 근심이 많은 그런 마음을 우리는 진념이라고 한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한자 끝장 김쌤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변함없이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저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